안녕하세요. 알려준 맛 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요. 자,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가 성탄 특집을 맞이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저희 알려준 마당과 함께 즐거운 성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테마가 바뀌었어요. 어떤 테마인지 아세요? 이념요. 이념이요. 유럽의 현대사를 얘기할 때 이념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아시다시피 밀란 쿤데라의 농담. 이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다룰 책은 두목님이 선택하신 네.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정을 올리나. 세 번째 책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예. 걸리버 여행기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기득권층을 또 비꼬는 것도 있고 이 책은 또 풍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밀란 쿤데라의 그 농담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래도 밀란 쿤데라가 어떤 작가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답니다. 맞아요. 쿤데라는. 네네. 그리고 1975년 프랑스에서 정착하였다고 네네. 딱 두 줄만 책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집의 농담은 마그리트 그림이 사과 그림 그게 실려 있는데 표지요. 맞아요. 좀 다르죠. 네, 마그리트하고 밀란 쿤데라하고 어떤 서로 비추는 거울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작가 작품 세계가 좀 공통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왜곡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굴절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밀란 쿤데라는 1929년 그 체코 불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못 산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유명한 학자셨죠, 음악자. 아버지도 음악자, 네.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작곡가니까 그 시대 때 괜찮게 사는 거죠. 음악학교 교장이셨던 걸로 알고 이름이 루드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주인공 이름이랑 똑같네요. 예, 따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이 작가와 작품을 이야기해서는 프라하의 봄을 맞아요.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 프라하의 봄에서 작가가 거기서 또 활동을 좀 했어.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책들이 도서관에 제거되었고 또 그 자신은 글 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는 역경을 맞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명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해서. 그래가지고 농담과 우스운 사랑 두 권만이 그 체코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쿤데라는 공산주의를 좀 벗어나서 망명을 한 거죠. 프랑스로.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글을 쓰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명하면서 별로 안 좋았던지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연한 말이죠, 실은. 근데 그래서 그 쿤데라의 그 작품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게 농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담은 이제 1967년 체코 작가 연맹상을 받았고요. 뭐 그의 작품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생은 다른 곳에, 불멸, 뭐 이별, 느림,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쿤데라가 또 카프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예, 카프카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탁월한 문학적인 상은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고. 노벨 문학상만 빼고. 그래가지고 후보에 올라가. 맞아요. 그 미국 미시건 대학 같은 데서는 문학적 공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명예학 박사학위까지 줬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이렇게 그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다층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밀란 쿤데라,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가장 큰 매력은 쿤데라라는 이름 같아요. 그냥 밀란 쿤데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 작가 뭐가 있겠거니. 그리고 제목을 정말 잘 지어요. 신선하게.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저도 맨 처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면서 굉장히 호기심 당기고 읽었거든요. 첫 책을. 농담은 굉장히 덤덤하게 그 지은 제목 같으면서도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고 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두목님, 이 책을 알려면 방금 이제 동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에 특히 이제 냉전 이후에 그
체코에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두 나라지만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한 나라였어요.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프라하의 봄, 1968년도 프라하의 봄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와 곁들여서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이 농담입니다. 농담. 이제 제목이 농담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일까,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란 콘테라가 아까 프랑스로 갔다고 했잖아요. 동글쌤이. 40년 만에 2019년에 네, 국적을 회복하죠. 네. 회복하고, 이제 그 쿤테라 소설이 어렵다. 그냥 우리가 뭐 저도 읽었지만 만만하지 않다. 뭐 그런데도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또 읽는다고 하잖아요. 참을 그렇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만 어디 가서 낄 수 있다. 뭐 그런 거 정도를 저도 읽었는데, 약간 철학적이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아프리즘 같은 것도 느껴지다가 또 어느 부분에 가서 좀 관능적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저는 가독성이 좋았어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했던 것 네네, 같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예, 근데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곱 개의 장이 챕터가 나오는데요.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 장마다 그 화자가 바뀌죠, 그죠?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들 중에도 주인공이 누드빅이라는 그 누드비크라는 저 주인공이 공산당원이자 대학생 때 예,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 마르게타라는 여학생한테 이제 그 같이 이제 여름 방학을 같이 보내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여자친구는 소위 말하면 굉장히 이게 자기 그 신념이 그 공산당이냐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네. 이게 네. 영화로 치면 어떤 거냐면요. 나비 효과를 팍 일으켰는데 올드보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예. 말 한 대로 예. 잘못해서. 예,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래서, 인생이 예, 진짜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엽서 한 장. 네. 그래서 그 여자가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골려주려고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담을 하는데 말로 한 농담이 아니고 엽서로 엽서에다. 보내죠.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이러고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맞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누드비크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칼 마르크스가 남긴 그 종교가 인류의 아편이라는 문구를 좀 패러디한 농담이었고 평소 또 굉장히 고지식한 여자친구한테 조금 그런 그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어서 약간 그 스탈린의 어떤 그 정적이죠. 트로츠키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그래서 그야말로 그녀한테 심통이 나서 던진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빌미가 돼서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제 강산으로 끌려가죠. 예, 이제 이게 네. 뭐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하방이라는 걸 보내잖아요. 네. 지금의 시진핑 주석도 하방을 갔었어요. 맞아요. 예. 쉽게 말하면 정치 사상범으로서 너는 아직 미진하니까 가서 더 배우고 와라. 그리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와라라는 건데 이때만 해도 스탈린의 조국 소련에서는 격하 운동이 이미 벌어진 이후였어요. 예. 후르쇼프가 1956년에 서기장을 그렇죠. 맡고 스탈린을 격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체코 여전히. 위성 국가들이었죠. 네. 뭐 유고나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스탈린을 좀 숭배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의 개인적인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또 여기서 이제. 숭배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해리포터로 치면은 볼드모트와 해리포터의 맞아. 관계. 네. 이런 관계여서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대학에서도 쫓겨나고 끌려가서 그리고, 15년 동안 예. 복역을 하고. 오스트라바라는 아주 시골 깡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복수의 칼을 갈고 네, 네. 자기를 이제 거기로 보낸 그 남자의 그 아내를 네. 꼬시겨서 이래 복수를 우연히 하는 알게 거지.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복수가 아닙니다. 이제 책을 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거기 복역하면서 만난 여자 루치에라는 여자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쿤데라의 그 말하고 싶은 것은 루드빅은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당한 그
어떤 억울함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있던 것을 자신을 탓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복수심을 내려놓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나죠. 예. 그래서 농담과 진담 또 희극과 비극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어떤 쿤데라의 철학이 잘 녹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이념에 대한 내용이나 사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장에서는 굉장히 우습고요. 또 우픈 얘기 어떤 장면도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쉽게 말하면은 이 쿤데라가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쿤데라를 결정적으로 쫓아낸 사람이 그다음에 청년 뭐 대학생 공산당 무슨 뭐 연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축출하게 만든 사람이 제마넥인데 제마넥의 와이프가 헬레나예요. 헬레나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헬레나 기자였는데 헬레나의 남편이 제마넥인 걸 알게 돼서 루드빅이 이제 내가 저놈을 한 방 먹여야 되겠다 해서 헬레나를 유혹을 하죠. 네, 유혹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넘어오죠. 예, 넘어갔는데 또 웃기죠. 이놈의 루드빅이 다시 차요. 예. 루드빅 이상해. 예. 또 루드빅의 좋아하는 여자를 또 얘가 또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개인사를 통해서 참 체코의 불행했던 현대사를 건드려주고 있는데 희한하게 루드빅은 만나는 여자마다 다 버리죠, 그죠? 네. 이상해요, 그냥. 루치에도 그렇고 예, 마르케타도 뭐 버렸나? 자기가 버린 건지 자기가 버린 건 차인 건지. 아니지만 네, 안 네. 되는 거지. 예. 예, 잘 활성이 안 돼. 네. 그러니까는 그 쿤데라가 말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접적인 건 아닌데 미로를 찾아서 그 출구를 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쿤데라가 그러잖아요. 영속적인 거는 없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잊혀지는 것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장이 그 챕터가 있는데 그 만만치 않은 그 비중과 분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루치에의 이름으로 시점으로 쓰여진 장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루치에가 마치 잊혀진 네. 그 체코의 현대인을 현대인. 의미하는 건가 상처받은 현대인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문장이 아름답다고 저는 느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문장,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세련됐다고 해야 네, 될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소품들, 뭐 의자라든가 뭐 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는 부분들이 이 작품이 너무나 묵직하게 어떤 이념만 갖고 쓴 게 아니라 어떤 소품들 짠짠한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는 과정이 무겁고도 가볍고 무겁고도 가볍고 맞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사변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주변의 신변 잡기나 예,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대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끝나고도 또 네네. 읽어보고 싶은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과연 농담조차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다친 사회죠. 예, 다친 사회. 정말 다친 네, 사회죠. 다친 사회죠. 그리고 그 다친 사회에서 개인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 뭐랄까 누구라도 다 사적인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회의 트렌드를 이루는 어떤 그 뭐랄까 생각이나 사고 방식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에티켓에서 조금은 사실은 나는 평균에 좀 멀어져 있는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들은 다 거의 평균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나요? 글쎄요. 평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농담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도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 그러니까 마르케타, 루드빅이 그 농담으로 보낸 것을 이제 신고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농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경직된 개인, 그런 개인이 이제 어떤 시대 정신과 이렇게 통할 때는
웃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웃어야 될 상황에 웃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가 이게 이제 그 우리 농담의 어떤 배경이 됐던 그 시대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맞아요. 시절이었잖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네. 해도 우리나라도 그럼요. 그 예. 술자리에서 말 잘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네, 네. 옛날에는 머리 두발 단속됐다던데. 아 그럼요. 진짜 여자들 미니스커트. 때는 예. 저기 그랬죠. 이러면 예. 연식이 다 나오지만 예. 그 통행 금지도 있었어요. 맞아요. 나이가 다 나오는데. 예. 사실은 참 웃지 못할 일들인데 지금은 이제 아득한 그 추억의 어떤 그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의 자유라는가 개인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왠지 이거를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어떤 낯익은 기시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얻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네. 있어요. 우리는 유린된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던 까닭으로 우리는 거기에 등을 돌렸고 그리하여 이 세계의 불행과 우리 자신의 불행을 다 같이 악화시키고 말았다. 이 문장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그 유린된 세계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세계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이 자신의 의사와 그 어떤 일치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느 누구에게 어떤 분노를 드러내야 할까 아니면 역사의 어떤 농담이라든가 이런 이 루드빅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린된 세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할게요. 삶은 아직 미완인 그들이 다 만들어진 사람으로 행동하길 요구하는 안성된 세상 속에 턱 세워놓는다. 그러니 그들은 허겁지겁 이런저런 형식과 모델들, 당시 유행하는 것, 자신들에게 맞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등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연기한다. 이렇게 이걸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루드빅이 좀 15년 전에 자신의 농담을 그 진지하게 받아들인 그 여자친구와 그들에게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 복수가 굉장히 희극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농담이며 그 농담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문문사를 선택했습니다. 참 이 농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이제 60년대, 70년대 체코는 이랬구나. 그때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해서 국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주는 바가 있거든요. 칼 포퍼의 열린사회 그 적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사회가 진보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사회가 진보했다고 믿잖아요. 생각하는데 70년대보다 지금 더 우리가 훨씬 진보했고 자유로워졌고 표현에 있어서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그것 또한 있다고 보거든요. 열려 있다고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고 있을 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억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농담조차 그 허용하지 않는 세상은 참 허약한 세상이었구나. 그만큼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념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더 막았을지도 모르죠.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하고 역사적 배경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알려준 바 다니었습니다.